나이를 먹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주름이 걱정되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만 530만 명이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의 심각성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50년까지 1억 3,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도 치료제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역사적으로 나쁜 유전자나 노화의 불가피한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의 1% 미만만이 실제로 유전적인 이유로 이 병에 걸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발병 이유는 생활 방식의 선택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츠하이머 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뇌졸중 환자의 70%, 심장마비의 80%,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의 90%가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DNA는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개인적인 선택의 힘에 대해 우리에게 더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서양 의학은 덜 침습적인 예방 접근법보다 수술이나 약물로 증상을 치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세포가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 즉 1위는 뭘까요? 잘 먹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거나 약을 가끔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하루에 여러 번 먹을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음식에 노출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과 유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영양유전체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뇌는 부실한 식단에 의해 가장 쉽게 손상됩니다. 최적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45개 이상의 영양소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당신이 먹는 음식을 통해 섭취됩니다. 이들은 여러분 뇌에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세포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들은 또한 뇌 조직에 통합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정말로 먹는 것의 산물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영양소에 대한 뇌의 가장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음식에 대해 똑똑해지는 것은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싶던, 우울증을 이겨내고 싶던, 또는 노년이 되어서도 두뇌 파워를 유지하고 싶던, 여러분의 인지 건강의 모든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뇌는 젤리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80%의 물, 11%의 지방, 8%의 단백질, 3%의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약간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그것은 뇌척수액 욕조에서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 떠다닙니다. 혈액뇌장벽은 뇌의 문지기입니다. 그것은 박테리아, 독소, 그리고 심지어 일부 약물과 같은 이물질을 차단함으로써 염증과 감염으로부터 신체의 가장 취약한 장기를 보호합니다. 뇌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물질만이 장벽을 넘도록 허용합니다. 우리 몸에게 물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것은 에너지 생산과 같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또한 뇌세포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뇌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단백질을 형성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을 돕는 구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8에서 10컵 또는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면 뇌의 기능을 거의 30%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탈수는 뇌의 수축을 가속화합니다. 좋은 소식은 물을 더 많이 마심으로써 단 며칠 만에 탈수의 효과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돗물이나 병에 든 샘물과 같은 샘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물은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며 영양적으로 공허한 정제수와는 다릅니다. 병에 든 물은 종종 더 맛있지만 비쌀 수 있고 또한 플라스틱 병은 쓰레기를 많이 만듭니다. 대신 오염물은 제거하지만 귀중한 미네랄은 남겨둘 수 있는 수돗물용 고품질 수도꼭지 필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운동 후에 샘물은 가공된 미네랄, 소금, 그리고 설탕을 함유한 대부분의 에너지 음료보다 여러분을 더 잘 제수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설탕은 적고 칼륨은 하늘 높이 함유된 자연의 갈증 해소제인 코코넛 워터 또는 자연적으로 항균성, 항진균성, 항바이러스성 물질인 알로에 베라 주스를 마시세요. 탄산음료 대신 라즈베리 음료와 오렌지 워터 음료도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산딸기 1컵, 얇게 썬 오렌지, 오이 2조각, 신선한 민트 잎 한 움큼, 그리고 2개의 계피 스틱을 물 4리터에 넣으세요. 밤새 냉장고에 담그고 서빙하기 직전에 얼음 1컵을 넣으세요. 여러분은 실제로 하루 물 섭취량의 20%까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이, 상추와 같은 채소는 96%가 수분이고, 과일 중에서 수박은 93%로 가장 높은 수분 함량을 자랑합니다. 그러니 매일의 식단에도 이들을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요즘 고지방 식단이 대유행입니다. 키토나 애킨스 식단을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식단이 유행하는 저변에는 뇌가 지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선 지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체에는 2가지 유형의 지방이 있습니다. 저장지방과 구조지방입니다. 저장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눈에 보이는 물렁물렁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구조지방은 말 그대로 세포를 지탱합니다. 바로 이것이 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방입니다. 이 지방들은 지방산, 특히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식단에 관해서라면 여러분의 뇌는 전자를 싫어하고 후자를 사랑합니다. 많은 다이어트 책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여러분의 뇌는 국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포화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섭취하는 포화지방은 단순히 몸 전체의 염증을 일으키고 뇌로 가는 산소 흐름을 제한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용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800명 이상의 노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에 25g 이상의 포화지방을 섭취한 사람들, 즉 베이컨 6조각 이상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 양의 절반을 먹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적어도 4배 더 높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상업용 도넛, 런천 미트, 마가린과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칩을 좋아한다면 코코넛 오일에 고구마 조각을 튀겨서 여러분만의 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들은 맛있고 상점에서 산 어떤 종류의 간식보다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보카도, 귀리, 올리브 오일, 견과류, 그리고 전유 제품에 의해 제공되는 단일 불포화 지방을 갈망합니다. 요구르트와 케피르는 소화기와 면역 체계를 지탱하는 살아있는 박테리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과 같은 다불포화 지방 또한 뇌가 기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오메가6의 경우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몸의 염증 반응을 과도하게 자극할 것입니다. 지방이 많은 고기는 생략하고 대신 여러분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간의 포도씨유나 한 움큼의 땅콩을 드세요. 오메가3는 노화와 관련된 인지력 저하와 치매를 퇴치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아마씨, 호두, 치아씨, 밀베아, 스피루리나, 그리고 차가운 물고기는 모두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타는 캐비어로서 이는 궁극의 두뇌 음식입니다. 오메가3이 강자인 캐비어는 입증된 기억력 향상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캐비어로 인해 파산하는 것을 걱정한다면 영양상의 이점 면에서 근소한 차이로 2위이며 가격은 캐비어 가격의 3분의 1인 연어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에 의해 통제되는 중추신경계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800억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런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간에 다른 세포에 신호를 보내는 능력 때문에 독특합니다. 단백질은 이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많은 아미노산들은 신경 전달 물질, 즉 뇌가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적 전달 물질로서 작용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꿈을 꾸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은 정서적 안정, 수면 패턴, 기억력, 그리고 식욕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은 갈망, 움직임 조절, 보상 동기 부여 행동을 담당합니다. 밝혀진 바와 같이
많은 인지적 문제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 비정상인 결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 수치가 감소하는 것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흔하며, 이는 결국 주의력과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고갈은 종종 여러분이 추측한 바와 같이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인지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매일 아미노산을 필요로 합니다. 고대 마야어로 힘을 뜻하는 치아는 많은 양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사들과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에 의해 오랫동안 연료로 사용되는 이 작은 씨앗을 2테이블스푼만 섭취해도 여러분의 뇌가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트립토판의 200mg 이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트립토판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것이 수면을 촉진하는 세로토닌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카카오, 귀리, 스피루리나, 호박씨와 같은 식물성 식품은 트립토판의 가장 풍부한 자연 공급원에 속합니다. 유지방 염소 우유와 요구르트와 같은 동물 제품이나 참치나 연어와 같은 생선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생 알래스카 연어 요리를 추천합니다. 이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어 필렛을 헹구고 등분해야 합니다. 냄비를 약한 불로 달구고 살코기 껍질을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정수된 물을 넣으세요. 뚜껑을 덮고 4분에서 5분 동안 끓이세요. 그러는 동안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2큰술, 타마리 2큰술, 레몬 반 개의 즙을 함께 넣고 1분간 저으세요. 생선을 접시에 담고 타마리 레몬 소스를 뿌려주세요.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 위해 저녁으로 생선과 현미밥을 같이 먹거나 잠자기 전에 추억의 음료인 꿀을 곁들인 따뜻한 우유를 드세요. 다이어트의 영역에서 탄수화물은 늘 논란의 대상입니다. 탄수화물에는 좋음과 나쁨의 개념이 아무렇게나 더 씌워집니다. 하지만 뇌의 영역에서 탄수화물의 가치는 간단합니다. 탄수화물의 가치는 포도당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당의 공급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에너지를 위해 지방과 당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뇌는 전적으로 포도당에 의존합니다.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은 궁극적으로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는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은 혈액내장벽을 넘어 여러분 뇌에 있는 수십억 개의 세포를 먹여 살립니다. 성인의 뇌는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지내기 위해 24시간 동안 약 62g의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붉은 사탕무, 양파, 순무, 그리고 루타바가는 포도당의 최고의 자연 공급원입니다. 홍당무 1개는 하루에 필요한 포도당의 약 3분의 1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키위, 포도, 대추와 같은 과일들은 순수한 메이플 시럽과 꿀과 마찬가지로 포도당 함량이 높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캔디바 효과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지쳤거나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많은 양의 설탕, 특히 정제된 백설탕을 섭취하는 것은 높은 혈당 수치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염증, 제2형 당뇨병, 그리고 신진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사탕, 그리고 케이크, 파스타, 피자와 같은 흰 밀가루 제품에서 발견되는 나쁜 설탕의 섭취를 줄이세요. 대신에 고구마와 같은 복잡한 탄수화물과 녹말에 집중하세요. 가능하다면 고구마를 껍질째 드세요. 딸기, 자몽, 호박, 당근, 렌틸콩, 병아리콩, 그리고 통곡물을 드세요. 단 것을 좋아한다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세요. 식이섬유는 당신의 몸이 분해시키기 더 어렵기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 70% 이상의 유기농, 다크 초콜릿 또는 에어프라이된 팝콘 한 그릇을 먹어보세요. 수딩 카카오 스무디도 만들어보세요. 이를 위해서는 무가당 카카오 가루 1큰술, 아몬드 가루 1큰술, 치아씨 1큰술, 고지베리 1 작은술, 유기농 알로에베라 주스 1큰술, 초콜릿 단백질 파우더 1컵, 코코넛 워터 1컵, 전체지방 코코넛 밀크 1컵을 믹서기에 넣고 1분간 섞어야 합니다. 즐기세요. 비타민. 우리 모두는 비타민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나요? 우선 비타민 E와 C는 독소, 활성산소, 그리고 오염으로부터 여러분의 뇌세포와 조직을 보호합니다. 한편 비타민 B6는 신경전달물질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치매와 뇌졸중 케이스의 25% 이상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약국에서 비타민 보조제를 먹으면 된다고요? 사실 식품 고유의 영양 시너지 때문에 제조된 보충제는 실제 음식만큼 영양가가 없습니다. 즉, 매일 비타민C 알약을 터뜨리는 것은 신선한 레몬 주스를 마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산이 촉진되거나 비타민 B가 함유된 오메가3를 섭취하면 정신적으로 명료해지는 것처럼 비타민을 통째로 섭취하면 보충제로는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다행히도 비타민이 함유된 많은 음식 원천들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몬드와 아마씨는 비타민 E가 풍부한 반면 감귤류와 베리는 비타민 C를 제공합니다. 비장의 무기는 이탈리아에서 자란 민들레 채소입니다. 이 풀은 철분, 칼륨, 그리고 아연과 같은 뇌를 증진시키는 미네랄뿐만 아니라 비타민 C, A, B를 모두 포함합니다. 민들레 채소 1파운드를 헹구고 그것들을 소스팬에 넣으세요. 물 1리터를 붓고 중간 불에서 끓이세요. 8분에서 10분 동안 또는 야채가 부드러워지지만 흐물흐물하지 않을 때까지 요리하세요. 물을 잘 빼고 서빙용 그릇에 옮기고 버진 올리브 오일 2테이블스푼, 레몬 1개의 주스, 바다 소금 1꼬집을 야채에 뿌리세요. 만약 여러분이 슈퍼마켓에서 민들레 나무를 찾을 수 없다면 씨앗을 사서 집에서 기르세요. 피스타치오, 참치, 조개, 부속 고기, 고구마, 잎이 많은 녹색 채소, 양배추, 바나나, 그리고 마늘은 모두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꿀의 더 강력한 버전인 로얄 젤리 또한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그것을 치아씨, 벌꽃가루, 그리고 으깨진 피스타치오들과 함께 요거트 위에 숟가락으로 떠서 먹고 빨리 기운을 북돋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계란은 기억 기능을 향상시키는 콜린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다만 건강한 달걀 섭취는 일주일에 2~3개로 권장되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콜린 소스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 표고버섯, 아몬드, 밀베아, 그리고 퀴노아를 생각하세요. 아니면 또 다른 콜린 강자인 양조장의 효모가 함유된 마르마이트를 시도해보세요. 우리의 초기 조상들은 풀, 씨앗, 과일, 뿌리, 그리고 가끔 물고기를 먹는 수렵채집인들이었습니다. 위험하고 구하기 어려운 고기는 드문 음식이었어요. 한편, 현대의 서양식 식단은 가공육, 곡물, 그리고 유제품에 의존합니다. 살충제와 화학 비료가 이들에 배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의 살을 찌우고 보존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 항생제, 그리고 심지어 비소와 같은 독소들을 먹임으로써 우리 역시 차례로 그것을 섭취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팔리는 항생제의 80%는 사람 대신 가축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장에 나쁜 것은 뇌에도 좋지 않습니다. 직감적으로 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항생제와 상업적으로 사육된 고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의 100조 마리의 박테리아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95% 이상이 여러분의 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바이러스, 곰팡이, 그리고 다른 미생물들과 함께 여러분의 내장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합니다. 여러분의 장내 식물군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균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익한 지방산을 생산하는 것을 돕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지방산은 혈액내장벽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변화시켜 얼마나 많은 영양소와 이물질이 그 벽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유기농 농산물을 드세요. 하지만 특히 농약이 가장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12개의 과일과 야채에 관해서라면요. 이것들은 사과, 샐러리, 토마토, 오이, 포도, 과즙, 복숭아, 감자, 시금치, 딸기, 블루베리, 피망입니다. 육류, 유제품, 계란과 관련해서는 섭취를 줄이고 유기농,
자유방목 품종을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노폐물, 나쁜 박테리아, 그리고 독소를 씻어내어 소화기를 건강하게 해주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브로콜리, 베리, 콩과류, 그리고 잎이 많은 채소들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을 공급하는 탄수화물인 프리바이오틱스는 양파, 아스파라거스, 아티초크에 풍부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은 내장 마이크로바이옴을 보충하는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우어크라우트와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된 음식에서 발견됩니다. 새로운 연구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불안과 우울증과 같은 뇌질환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때 프로바이오틱스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한 여성 그룹은 한 달 동안 하루에 2번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 한 컵을 먹은 반면, 대조 그룹은 한 컵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들을 화나게 하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뇌의 감정적인 반응을 fMRI로 관찰했습니다. 누가 더 침착했을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불안과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5개의 작은 지역들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높은 100세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로마 린다입니다. 이 블루존에 있는 사람들은 치매는 말할 것도 없고, 암, 비만, 심장병, 당뇨병 비율이 매우 낮으며 완전한 삶을 영위합니다. 과연 그들은 뭘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지리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장수 핫스팟의 거주자들은 거의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가족, 친구들과 강한 유대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원 가꾸기와 산책과 같은 것들을 통합하면서 매일 움직입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신체 활동은 자연적인 항우울제입니다. 그것은 또한 기억 형성을 자극하고 뉴런이 부상으로부터 회복하도록 도와주며 새로운 뇌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이 핫스팟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주목할 점은 그들의 식단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이들 100세 노인들은 하루를 푸짐한 아침 식사로 시작하고 적당한 점심과 작고 이른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와 같이 100세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데 이것은 실험동물의 경우 수명을 최대 30%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과 아침 사이에 12시간의 금식 기간을 두고 그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100세 노인들의 식단은 뇌에 필수적인 비타민, 저지방 단백질,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신선한 채소, 과일, 콩과류, 그리고 곡물을 중심으로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들은 생선과 고기를 한 달에 5번, 적은 양으로 섭취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면서도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낮춥니다. 마지막으로, 이 100세 노인들은 보통 하루에 한두 잔의 술을 마십니다. 대부분 적포도주를 마시는데, 이는 음식과 적당히 섭취했을 때 항노화 항산화제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십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 혹은 아메리카노 2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며 이는 치매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개성은 당신의 특정한 행동, 정신 건강, 호르몬 생산, 그리고 영양 필요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멈춰서 장미꽃의 향기를 맡는 것을 기억하세요. 뇌의 안녕에 관한 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구상에서의 시간을 즐기는 것은 브로콜리를 먹는 것만큼 매우 중요합니다.